주진우 라이브에서 주진우가 이재명 암살범 김진성에게 입수한 문서 2개를 추가로 공개했는데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자, 주진우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지만 안 봤을 분들이 너무나 많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김진성의 남기는 말, 변명문 2번째 문서입니다. 제가 핵심만 추려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당 패거들이 주관하는 후쿠시마 처리수 집회, 처리수라고 얘기하죠. 놈에 대한 근접의 실패 후 시간이 흘렀다. 후쿠시마 처리수 집회에 이재명에 대한 근접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실패 후 시간이 흘렀다. 붉은 패거리 집단이 수개월 진행시켜온 일체의 정치적 폐륜 행위의 한가운데 놈이 존재하고 이재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재명, 놈의 방탄에 직간접으로 수렴됨으로써 처단 이유는 늘어나고 명분은 강화됐다. 이미 이 사람은 이재명을 암살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 실패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단 이유라는 얘기를 합니다. 확신범이라는 거죠. 이동관, 한동훈, 그리고 수사검사들에 대한 탄핵, 김건희 특검법 발의, 정치적 폐륜 행위다. 그리고 이건 붉은 당, 민주당이죠. 붉은 당의 법적 실익이 전혀 없는 단지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킴과 흠집내기 시도로 유리한 총선 입지를 도모함과 동시에 놈에 대한 사법적 단죄의 국민적 열망을 호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총선 이야기를 꺼냅니다.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들이 전부 다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방탄수단이고 총선에 써먹으려는 거다. 민주당을 붉은 당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나름대로의 분석을 하는데 시사점을 던져준 의미 있는 사건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김태우가 대패한 사건이다. 자기가 분석하기에 진교훈을 찍은 부류는 셋으로 분류된다. 붉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들, 세상을 거꾸로 읽는 배 아픈 자들,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합니다. 근데 이 얘기가 자기만의 분석이 아니라 이런 주장을 하는 유튜버들이 있다. 이것도 주진우 기자가 밝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튜버들, 헛소리하는 유튜버들이 이렇게 위험해요. 제 개인적으로 그 교수를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 교수 믿는 분들, 신도분들도 꽤 계실 텐데 계속 얘기하니까 너무 믿어버려요. 이렇게 된 겁니다. 붉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나 세상을 거꾸로 있는 배 아픈 사람들이 진교훈을 찍는 건 어쩔 수 없다. 근데 배고픈 사람들이 진교훈을 찍었다 이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은 그 절박함이 문재인의 현금 살포가 그립고 김정은의 배급제도에 호기심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챙겨야 된다. 배고픈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진교훈을 찍어서 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인복지, 장애인복지가 강화되고 있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근데 홍보가 너무 빈약해. 강서구가 특히 그런 곳이야. 그래서 진교훈이 당선됐다고 아주 이상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놈의 다른 재판권과 분리되어 유일하게 기대를 걸었던 위증교사 재판도 그 진행을 맘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늦출 수 있다고 하니 놈이 호흡을 이어간다면 기어코 차기 붉은당 공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커졌다.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놈이 호흡을 이어간다면, 살아있다면 결국 민주당의 공천권을 행사할 가능성,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암살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놈의 부재시, 이재명의 암살에 성공했을 경우에 놈과 관련된 일체 재판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점, 이게 마음에 걸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재명 암살에 성공했을 경우 이재명과 관련된 재판, 일체 재판이 중단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걸렸었는데 자기가 잘 생각해 보니 놈이 아닌, 이재명이 아닌 이화영, 김용, 정진상, 김만배 등의 진행 중 재판을 통해 놈의 죄상은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 후일 자기들의 희생을 보상해줄 주체가 사라졌는데 떨거지들이 긴 세월의 구속과 많은 벌금을 온전히 감당하려 할까? 이 얘기가 뭐예요? 이화영, 김용, 정진상, 김만배, 이재명이 제거되고 나면 다 불 거다라는 분석을 한 겁니다. 자기가 이재명을 제거하고 나면, 거사에 성공하고 나면 이 이재명 죄를 밝혀낼 재판이 멈출까? 이게 유일하게 좀 찜찜한 거였는데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이화영, 김용, 정진상, 김만배 얘네들이 희생을 보상해줄 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다 순순히 불고
온천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거사를 감행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김기현 얘기가 나오고 한동훈 얘기가 나오는데요. 김기현은 나름의 생존 연장독으로 벽 안에 선무당을 끌어들였는데, 이거 알죠? 그 마피아도 가족은 안 근데 인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빨리 정리해야 된다. 답도 없다. 비대위 구성하고 원희룡 한동훈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러고 있습니다. 나의 행동이 그들의 노력에 최소한 방해가 되지는 않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뒤돌아보건대 총선의 악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계속해서 선거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자기가 이재명을 암살하는 이 행동이 국민의힘 총선에 악영향이 끼칠까 고민해 봤는데 악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걸 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이유를 써놨는데 오히려 붉은 집단의 분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한 겁니다. 비명계의 입지가 강화될 거고 개딸들하고 싸울 것이다. 그래서 붉은 당의 총체적 분열로 이어져 질이 멸렬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김일성주의자들의 쇠락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 처단이 완성되면 정부는 즉각 정치적 테러로 규정하고 철저한 배후 규명과 엄정한 법 집행을 약속하겠지만 존재하지 않는 배후를 자유정부가 어떻게 창조하겠는가. 정치 세력들은 가진 성토를 합창하겠지만 광신도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원하는 바여서 길지 않은 시간에 잦아들 것이다. 배후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치 세력들이 자기가 이재명 암살에 성공하고 나면 난리를 치겠지만 이재명을 지지하는 광신도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정상적인 국민들이 원하는 바기 때문에 곧 시끄러운 건 잦아들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 100년 전 선배들이 제국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위해 몸을 던졌다면 자기가 독립운동가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오늘날은 제국주의자들보다 10배 더 사악한 파괴 집단의 수괴를 공동체에서 완벽히 격리시킴으로써 자유인들의 구국 열망과 행동에 마중물이 되려 한다. 국가도 사법 시스템도 엽기적인 뱀 한 마리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 상황이 전혀 관리, 통제되지 못하고 있다. 놈이 사라진 오늘이 그 쇠락의 시발점이 되어주기를 소망한다. 김일성의 후예들을 몰아내고 이 나라가 건강하게 재건된다면 진실을 알게 될 후세 자유인들이 나를 영겁의 침묵에 끌어올려 역사의 법정에 세울 것이며 그때의 평가가 나의 관심사다. 이 땅의 모든 자유인들이여 모두 나서서 저 악성 콜레라균들로부터 근사한 이 나라와 우리 체제를 지켜내자. 왜 이재명을 암살하려고 했는지 이제 그 동기가 명확히 보이시죠? 총선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이재명이 공천권을 행사하기 전에 자기가 처단한다. 이겁니다.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문건을 입수합니다. 주진우 기자가. 최후 진술서예요. 법정에서 읽으려고 써놓은 겁니다. 이거는 아예 친필로 직접 쓴 거죠. 이건 감옥에서 쓴 거예요. 방금 전에 남기는 말은 감옥에 이 일을 실행하기 전에 써놓은 거고 이건 감옥에서 쓴 겁니다. 본 사건이 생성된 이유 또는 경위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려 합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 대한민국은 겉으로는 큰 문제 없이 멀쩡해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자유민주 세력과 직접민주, 인민민주를 지향하는 세력 간에 이념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돼 왔었다. 내전 상태였다는 거예요. 서울의 봄과 건국전쟁 상징적인 예다. 1000만을 넘은 서울의 봄은 배우 선정에서부터 디테일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조작의 현민들까지 감성적 젊은이들에게 진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위대한 선각자를 사실 그대로 표현한 건국전쟁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울의 봄과 건국전쟁이 서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내전 중이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죠. 뒤돌아보면 김종필, 정몽준, 김대엽, 서른 같은 사람이 나타나 자유민주 세력 입장에선 질 수 없는 대통령 선거를 야합과 조작 거짓말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탄생시킨 이래 좌파들에게 언론 문화 헤게모니를 탈취당한 이후 대선 결과를 보니 이명박 정동영 532만 표차, 박근혜 문재인 108만 표차, 윤석열 이재명 25만 표차로 그 차이가 공포스러우리만치 급격하게 축소돼 왔어.
이런 정치적 쓰나미 현상이 우리 노인들의 자연적인 감소만으로 설명이 되나요? 와, 음모론에 빠져도 너무 심하게 빠져있죠. 네, 너무 심하게 빠져있죠. 만약 차기 대선에서 한 번 더 정권을 빼앗기게 되면 문재인 때와는 질과 양 모두에서 상당히 다른 광범위하고도 입체적이고 다층적이며 불가역적인 변화가 예상됐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언론의 양비론에 힘입어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해처럼 세상을 강제하고 있고 아직도 사법부 내에 배회하고 있는 왼쪽 기울기를 수평 상태로 복원시킨 자정기능 자체 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차기 대선 승패는 싱겁게 결정될 거다. 그러니까 언론도 편향돼 있고 이재명 쪽으로 사법부도 이재명 쪽으로 편향돼 있어서 차기 대선 이재명이 쉽게 가져갈 거다. 싱겁게 결정된다는 의미는 대한민국이 부정되고 파괴되는 것이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작될 거라는 뜻이다. 어떻게든 이 거대한 흐름을 저지하고 싶은 안간힘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김진성이 쓴 거예요. 대한민국 돌아가는 꼴이 사법부도 편향돼 있고 좌파들한테 잡아먹혀 있고 언론도 잡아먹혀 있고 이런 상태에서 차기 대선도 이재명한테 넘어갈 게 뻔히 보이니 이 흐름을 저지하고 싶은 안간힘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내가 거사를 치른 거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나는 계획적으로 신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벌인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전체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 원인이에요. 이재명 구속수사를 거부한 중앙지법의 판단, 조국 관련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2년 이상 지연시킨 김미리 판사, 노무현 사자 명예훼손 사건 판결 투영시켜 정치적 판결을 한 박병곤 판사, 판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사법부의 불신을 조목조목 나열합니다. 이재명이 여러 개의 재판 중 한 건이라도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 지은 죄에 합당한 처벌이 있었거나 처벌될 것이 예상되는 조치 또는 징후만 있었더라도 본 사건은 일어나지 않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더 기다렸을 겁니다. 그 중에도 위증교사 재판은 재판 일정 자체가 담합거래가 의심되는 재판이었다. 위증교사 재판은 범죄 구성 형태가 아주 단순하고 진실이 다 밝혀진 거였는데 재판을 시작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사건인데 무려 82일을 허송하고 해를 넘겨 2024년 1월 8일로 공판일을 정한 건 권순일 김만배의 재판 거래 의혹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재판 거래로 인식됐다. 이재명에게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권 행사를 완성시켜주려는 의도가 내재된 재판 지연임이 제 마음속 깊이 각인되었고 이것이 사법부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직접 이재명 처단을 결행하게 된 결정적 동기였습니다. 소름 끼치죠. 소름 끼칩니다. 김명수 사법부 그 연장선에 진행되는 정도를 벗어난 일체의 재판 진행 사례 등에 대하여 신입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 사법부 각성하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의 변명문 공개를 결정할 수 있는 검찰 수뇌부에 요청합니다. 아비와 자식과 처에게 남기는 유언장이 수사기관에 의해 전달이 차단되고 우체국을 통해 압수되는 상황이 오늘날 자유정부와의 수사기관에서 발생했습니다. 즉시 돌려주기 바랍니다. 또 저의 변명문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가 끝났으니 수사에 방해되는 것도 아니고 이해 당사자인 쌍방 모두 공개를 원하고 있으며 사이코패스냐는 사실과 다른 저에 대한 음해에 대해서도 오해를 풀고 싶다. 이 사건이 무슨 의도로 왜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확대된 것과 비례해서 늘어난 국민의 궁금함도 공개를 통해 해소시켜주기 바란다. 이게 최후 진술서였습니다. 명확합니다.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이재명에 대한 암살을 계획하고 확신에 차서 실행했다. 국민의힘 지지자, 국민의힘 당원이었던 태극기 부대 정광훈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는 광신도가 벌인 선거 개입용 테러였다는 겁니다. 이게 언론의 보도가 안 됩니다. 뉴욕타임즈가 이거 취재하고 갔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언론 이렇게 중요한 뉴스가 주진우를 통해서 나왔지만 아무도 안 다룹니다. MBC 정도가 살짝 다뤄줬어요. 보세요. 이제 앞으로 또 다른 테러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인천 계양에서 회칼 들고 있는 어떤 청년이 붙잡혔고 그 사람을 풀어줬어요. 지금 김진성이 하는 이 논리들이 어떤 유튜버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과 매우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강훈의 태극기 집회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김진성과 같은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2의 제3의 김진성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실이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 진짜 뭐 하는 겁니까? 너무나 충격적이죠. 자, 이 사건은요, 주진우로부터 퍼지기 시작하고 선거 끝나면 공론화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태극기 무대들에 대한 사회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잠재적인 범죄자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게 김진성의 사례로 드러났다는 거기 때문에 태극기 부대에서 주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야 되고 이들을 고립시키고 쪼그라뜨리고 해체해야 돼요. 진짜 김진성을 실행에 옮겼지만 이 사람 생각에 동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거죠.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이 돈 벌기 위해서 이상한 논리를 펴면서 그걸 주입시키는 것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굉장한 특종이지만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고 있고 여러분들도 주진우가 싫어서 안 본 분들이 너무나 많을 것 같기에 제가 가지고 왔고 정리해 봤습니다. 선거 끝나면 이거 깊이 있게 다루고 사회적 이슈로 끌어올려야지 돼요. 이 사람들 정신 차리게 하거나 격리시키거나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